2020년 3월 16일 월요일, 다우존스 지수는 단 하루 만에 2,997포인트 폭락했어요. 낙폭은 12.93%였죠. 1929년 대공황 검은 목요일의 기록을 넘어선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1,300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일주일 전인 3월 9일에도 2,013포인트 폭락, 3월 12일에도 2,352포인트 폭락이 있었죠. 단 일주일 사이에 3번의 역사적 폭락이 터진 겁니다. 2020년 3월 한 달 동안 다우존스는 최고점 대비 35% 넘게 폭락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2월 말까지만 해도 시장은 별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다우존스는 2월 12일 역대 최고점인 29,568을 찍었어요. 3월 9일부터 16일까지 단 일주일 사이 미국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나 발동됐어요.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멈추는 비상장치인데 2013년 제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에 4번이나 터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3월 13일과 19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죠. 코스피는 2240에서 1439까지 추락하면서 800포인트가 증발했어요. 이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19년 만에 처음 발동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코로나는 2월부터 이미 뉴스에 나왔고 중국 우한은 1월에 봉쇄됐어요. 정보는 있었는데 왜 2월 12일까지도 시장은 최고점을 찍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3월에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바로 블랙스완 이론입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경제학자가 2007년에 발표한 이론이죠. 블랙스완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둘째,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초래. 셋째, 발생 후에는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2020년 증시 폭락은 전형적인 블랙스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블랙스완은 또 올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요.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해요. 역사를 배우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2020년 3월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2019년 말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미국 증시는 11년째 상승장이었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쭉 올라왔어요. 다우존스는 2019년 한 해 동안 22% 상승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모두가 경제가 탄탄하다고 믿었죠. 2020년 2월 12일 다우존스는 역대 최고점인 29,568을 기록했어요. S&P 500도 나스닥도 모두 최고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우한의 코로나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설마 전 세계로 퍼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위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2020년 1월 23일 중국 우한이 봉쇄됐죠. 인구 1,100만 도시가 통째로 막힌 거예요. 2월에는 이탈리아, 한국, 이란으로 확산됐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거에도 사스,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곧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폭탄이 있었어요. 바로 유가 전쟁이죠. 3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러자 사우디가 보복으로 석유 생산량을 확 늘리고 가격을 배럴당 6에서 8달러씩 깎기 시작했죠. 그날 밤 유가는 30% 넘게 폭락했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유가 폭락, 2개의 블랙스완이 동시에 터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었죠. 3월 11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여행을 30일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글로벌 경제가 멈춘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그런데도 2월까지 시장은 낙관적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죠. 과거에도 위기는 있었지만 항상 극복했거든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다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 편향이에요.
첫 번째 균열은 2월 24일 월요일에 나타났어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날 다우존스는 1031포인트 폭락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 28일 다우존스는 한 주 만에 12% 넘게 폭락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이었죠. 그러자 연방준비제도가 3월 3일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어요. 예정에도 없던 깜짝 인하였습니다. 이건 사태가 심각하다는 신호였죠. 경고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3월 3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금 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요.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시장은 불안하게 한 주를 마감했어요. 다우존스는 25,864포인트였죠. 최고점에서 이미 12% 하락한 상태였어요. 주말 동안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역사에 남을 검은 월요일이요. 3월 9일 월요일 아침, 미국 시장 개장 전부터 이미 난리였어요. 선물 시장에서 다우존스 선물이 1,300포인트 이상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죠. 주말 동안 유가가 30% 폭락한 게 결정타였어요.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9시 30분 시장이 열렸어요. 다우존스는 개장 즉시 1,800포인트 폭락으로 시작했죠. 예상보다 500포인트나 더 떨어진 거예요. 석유회사인 쉐브론과 엑슨모빌은 15% 이상 폭락했어요. 모든 섹터가 빨간불이었습니다. 개장 몇 분 만에 S&P 500이 7% 이상 폭락하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15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됐죠. 2013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던 비상장치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5분이 지나고 거래가 재개됐어요. 사람들이 진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매도 물량이 더 쏟아졌어요. 다우존스는 결국 2013포인트 폭락으로 장을 마감했죠. 7.7% 낙폭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루 하락이었습니다. 미국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증시는 11.2% 폭락, 영국 FTSE는 7.7%, 브라질은 12% 이상 폭락했죠. 한국 코스피도 4.19% 떨어졌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인 3월 10일, 시장은 4% 상승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감면안을 발표했거든요. 사람들은 한숨 돌렸죠. 하지만 이건 폭풍 속 짧은 고요였어요. 진짜 악몽은 이틀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 11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발표했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여행을 30일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멈춘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날 다우존스는 5.86% 더 폭락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이날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발표했거든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한 거죠. 유럽 증시가 10% 이상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개장 전부터 선물이 또 폭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리자마자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일주일에 두 번째예요. 거래가 재개된 후에도 폭락은 멈추지 않았죠. 다우존스는 2,352포인트 폭락, 9.99% 낙폭이었어요.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가장 큰 하루 폭락이었습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 안 됐던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이나 터진 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3월 13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500억 달러 긴급 지원을 발표했어요. 시장은 9.36% 반등했죠. 역사상 최대 상승폭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전 세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봉쇄에 들어갔죠.
미국도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일요일 밤 연방준비제도가 또 긴급 금리 인하를 발표했어요. 금리를 0%대로 내린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하다는 신호였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아침, 선물 시장이 또 5%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연준이 금리를 0%로 내렸는데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공포에 빠졌어요. 연준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냐는 공포였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일주일에 세 번째, 사흘 만에 두 번째였죠. 거래가 재개됐지만 매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우존스는 2997포인트 폭락했습니다. 12.93% 낙폭이에요. 1929년 대공황 검은 목요일을 넘어선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이날 빅스 공포 지수는 82.69를 기록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였죠. 빅스가 80을 넘으면 시장이 완전한 패닉 상태라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한국 코스피도 8% 이상 폭락하며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일주일 전에 이어 두 번째였죠. 코스피는 1439포인트까지 추락했어요. 2월 고점 대비 800포인트, 35% 넘게 빠진 거예요. 3월 18일 수요일,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네 번이나 터진 거죠.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일상이 돼버렸어요. 시장은 완전히 제어 불능 상태였습니다. 모든 투자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죠.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나요. 폭락의 배후에는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어요. 많은 헤지펀드들이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강제로 팔아야 했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었어요. 이게 시장을 더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뭐든지 팔아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도 30% 넘게 폭락했어요. 심지어 금과 국채까지 팔렸습니다.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이게 바로 유동성 위기예요. 3월 말, 각국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어요. 미국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죠.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고요. 유럽, 일본, 한국도 모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다우존스는 18,213까지 떨어졌어요. 2월 최고점 대비 38% 폭락이었죠. 단 33일 만에 11,000포인트가 증발한 거예요. S&P 500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3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바닥이었어요. 2020년 증시 폭락은 역사상 가장 빠른 약세장이었어요. 최고점에서 약세장까지 단 16일밖에 안 걸렸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7개월이 걸렸고 1929년 대공황 때는 2년이 걸렸어요. 2020년은 16일이었습니다. 이게 블랙스완의 속도예요. 피해 규모를 정리해 볼까요?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6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한국 돈으로 3경 원이 넘어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만에 330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2월과 4월을 비교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29,568에서 18,213으로, S&P 500은 3,386에서 2,237로 폭락했어요. 원유는 배럴당 60달러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 네, 마이너스예요. 돈을 줘도 안 가져간다는 뜻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생생해요. 2월에 1억 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3월 말에 6,200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만에 3,800만 원이 증발한 거죠.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은 원금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빚만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무너졌어요. 항공사 주가는 70% 이상 폭락했죠. 크루즈 회사들은 90% 넘게 떨어졌고요. 허츠 렌터카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어요. 100년 넘은 기업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손해본 건 아니었어요. 줌, 아마존, 넷플릭스는 오히려 폭등했죠. 재택근무와 배송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3월에 바닥에서 우량주를 산 투자자들은 1년 만에 자산을 2배로 불렸어요.
위기는 기회였던 거죠. 2020년 폭락은 세상을 바꿨어요. 재택근무가 정착됐고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됐죠. 디지털 전환이 10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위기가 혁신을 가속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림자도 있었죠. 위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1년 만에 자산이 폭등했죠.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미국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20년에 오히려 1조 달러 늘었습니다. K자형 회복이었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면요. 블랙스완은 10년마다 한 번씩 왔어요. 1987년, 2000년, 2008년, 2020년. 패턴대로라면 2030년 전후에 또 한 번 올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우리가 교훈을 배웠다면요. 2020년 이후 각국 정부는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중앙은행들도 더 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죠. 다음 위기가 와도 2020년만큼 극심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 만약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면요. 인공지능, 기후위기, 사이버 전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블랙스완의 본질이니까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블랙스완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외적 사건이에요. 하지만 발생 후에는 당연해 보이죠. 둘째,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셋째, 사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엔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에요. 2020년 폭락이 남긴 유산은 뭘까요? 우리는 배웠어요.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10년 상승장도 한 달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는 걸. 3월에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은 후회했지만 용기 있게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다음 블랙스완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고 신호는 읽을 수 있죠. 빅스 지수가 급등하거나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거나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해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블랙스완이 알려주는 진실은 이거예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 현금 보유, 공포 매도 금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아요.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더 부유해져요. 2020년 3월 모두가 팔 때 산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죠. 다음 블랙스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핵심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2020년 2월에 전 재산을 주식에 넣은 사람들은 3월에 패닉에 빠졌어요. 하지만 현금을 30% 보유한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죠. 현금은 단순한 대기 자금이 아니에요. 위기 때 쓸 무기입니다. 둘째, 공포에 팔지 마세요. 2020년 3월에 손절한 사람들은 1년 후 후회했어요. 우량주는 결국 회복했거든요. 셋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역사상 모든 폭락은 회복됐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은 얼마인가요? 레버리지는 사용하고 있나요? 빅스 지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30을 넘으면 경계, 50을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블랙스완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걸요. 2020년 증시 폭락은 끝났지만 교훈은 영원합니다. 블랙스완은 다시 올 거예요. 어쩌면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아요. 역사를 알고 패턴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다음 위기에서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니까요. 오늘은 블랙스완과 2020년 증시 폭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